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는 이딴 비위 관련 교수들의 징계 문제로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업체 참여 부진으로 공방이 일었습니다.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사태 이후 전북 정치 향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단지에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 모노레일 등 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해 관광산업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전남대에서는 도내 국립대학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는 교수 비위 문제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북대 교수들의 이딴 일탈 행위는 국감 현장에서도 주요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성 관련 비위였습니다. 먼저 최근 룸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모 교수에 대해 격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교수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 이름이 뭡니까? 룸살롱 가면 다 나를 알아본대요, 이 교수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자기는 조폭 출신이라서 조심하라 그런다 그러질 않나. 외국인 시간 강사를 성추행한 또 다른 정모 교수의 거취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고 복직 판정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과의 분리를 위해서라도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가해 교수의 교단 복귀를 반대하는 피해 교수의 요구에 대해서 전북대가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국에서 온 여교수를 성추행하고 백등 전북대에서 복직을 시키면 어떡하십니까? 자녀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고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교수 사건뿐 아니라 규정에 명시된 상피제를 어기고 교수 부모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근데 전북대는 21명이니 평균을 훨씬 상회하죠. 총 5개 대학에서 13건의 부정 사례가 확인됐는데 그중에서 9건이 전북대입니다.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동원 총장은 재차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딴 비위에도 법적인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전북대. 국감을 계기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 지정 취소를 하는 바람에 혼란이 야기됐다며 학부모 등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서 상산고가 공교육 황폐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육감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새만금 도로개발 사업이 외지인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뒤늦게 마련돼 공사 낙찰 과정에서 도내 업체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남북도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타 지역 업체의 잔치였습니다. 1단계 309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북 업체가 차지한 비율은 고작 5%. 지난 2015년부터 1조 1,700여억 원이 투입된 새만금 도로건설 사업까지 합쳐도 도내 업체 낙찰률은 16%에 그쳤습니다. 대형 건설 회사들이 전북 지역 업체들을 굳이 참여를 시킬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지요. 뒤늦게 지난 2017년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후 공사에서는 가점을 얻기 위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지역 업체 외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역 업체를 포함시켜야만 새만금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점수를 더욱 높이자는 겁니다. 97점으로만 올려도 지역업체를 끌고 들어가는 게 되는데 95점이면 지역업체 참여 없이도 그 점수는 다 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미비하다.
전북 경제의 회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이 정작 전북 기업의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 태양광과 수질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새만금청 국감에서 이현승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금속 등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해운 의원도 경제 유발 효과가 없다며 따졌습니다. 이 밖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4조 원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수질은 악화됐다는 질의와 해수 유통에 대해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온천 개발 구역으로 지정돼도 일부 토지 소유주가 반대해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온천 지구를 해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도내 온천 지구는 모두 23곳이고 이 가운데 14곳은 개발되지 않거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 지게차 파워팩 보급을 추진합니다. 도는 7억 5천만 원을 들여 총 10대의 전동 지게차에 대해서 수소연료 전지 파워팩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의 접수를 받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한 지게차는 충전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작업 시간은 2배 이상 증가해 운전 비용이 10% 이상 감소합니다. 21대 총선이 오늘로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선거의 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국 장관 사퇴에 또 전북발 정계 개편 등 도내 정치 상황이 복잡합니다. 김하윤 기자가 도내 총선의 핵심 변수를 꼽아봤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야권을 압도해온 도내 민주당 지지율은 조국 장관 국면에서 전국적으로 중도층 지지율이 흔들릴 때에도 오히려 결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넓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에 조국 장관으로 대표되는 사회 개혁의 요구는 향후 도내 총선 국면을 가를 중요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낙후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안들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 나갈 때 도내 야권의 개편 여부도 총선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변수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전국 정치인들이 간판이라지만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할 정도로 국회 발언권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 대한정치연대와 바른미래당 호남계, 무소속 등으로 더욱 세분화한 도내 야권의 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제3지대 신당 창당의 길이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내년 도내 총선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있는 그리고 대한정당, 무소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민주평화당 이게 빨리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국회 여야 사당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에 합의했는데 그대로 통과된다면 도내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총선 구도 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거구가 통폐합 내지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제3회 합의안이 거론되면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혼선을 갖는 거고요. 일단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자기 지역구가 어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 준비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계 개편 등의 변수는 늘면서 도내 정치 지형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남원의료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도의원 발언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홍성임 도의원이 지난달 도의회 행정자치위에서 남원의료원장을 상대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은 공공의료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경영 측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원 광안루 건너편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간 관광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남원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이곳에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설치하기로 해서 관광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5년 조성된 남원 관광단지입니다. 춘향 테마파크와 국립민속국악원, 항공우주 천문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지만 하천 건너편 광활루를 찾는 관광객을 모두 끌어올 만큼 존재감이 강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는 2021년엔 이곳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민간 자본 316억 원을 투자해 관광 용도의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또 이게 같이 즐기고 놀고 그런 시설이 좀 더 있으면 많이 들어오겠죠. 모노레일은 약 2.5km 길이에 관광단지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곳곳에 설치된 정류소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관광단지 내 산 정상에서 요천을 건너 광활로 주변까지 1km를 잇는 짚라인 역시 새로운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모노레일을 설치할 때 환경교통 재해 등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사적지에서 겨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짚라인 착지 장소를 만들어 전통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다른 콘텐츠 없이 오락시설 몇 개 더 생긴다고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농가 소득은 평균 4,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0만 원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한편 도내 농가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 2,500만 원으로 매년 2천만 원 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살 된 여자아이가 세제를 먹고 수차례 입원해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주에 사는 A양이 생후 80일이던 재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세제를 먹고 응급실을 찾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부모는 바쁜 근무 일정으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500원 택시, 1,000원 목욕탕 같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창군에 이어 무주군도 임의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어르신들의 용모 가꾸기를 위해 임의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 4,200명에게 만원권 임의용 쿠폰을 분기별로 나눠 연간 12장을 지급해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쿠폰을 받아 협약 체결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완주 봉동읍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행복빨래방은 세탁 물량이 많거나 두꺼운 이불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 세탁기 한 대와 건조기 한 대를 갖췄습니다. 또 빨래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맞춤형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행복빨래방이 이불 세탁은 물론 소외계층들의 묵은 빨래와 외로움까지 깨끗이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순창 소스 세계 박람회가 오는 18일 개막합니다. 순창 매운 소스는 고추 발효물이 첨가된 한국형 소스로 육류는 물론 야채와 튀김요리,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에 혼합할 수 있으며 유기산이 풍부하고 단맛과 매운맛이 어우러진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에는 순창 소스 3종이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제3회 시민사랑방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은 통번역사 활동과 관공서 일자리 제공, 고향 나들이 조건 완화 등 10여 건의 정책과 애로사항을 제안하고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탄소 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됩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 국가산단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열었으며 연말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2천억 원을 들여 조성될 탄소 국가산단은 66만 제곱미터 규모로 70여 개 기업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교육당국이 진로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교 방문 지원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까지 초중고 진로교육 중점학교 12개 교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4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운영 현황과 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체험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근로사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6개 관련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순한 수작업에서 벗어나 카페나 영농 지원, 그리고 복지시설 파견 도우미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자활사업단 생산품이 천연비누, 쿠키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판매 장터를 마련해주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지역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선과 악을 표현한 발레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진 바디 콘서트가 오는 19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이 마련한 대한민국 판노름 일환으로 오늘 남원 시립국악단 창극 오늘이소서가 공연됩니다. 60, 70년대 이탈리아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상영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영상과 연주가 결합된 복합 라이브 공연이 오늘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국내 우수 종자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반려식물과 반려꽃을 만날 수 있는 제3회 첫마중길 꽃마중 예술제가 모레부터 닷새간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창업대전이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행사가 오늘과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 훈산 건지하우스에서 2019년도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 지원 계획 공고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8도에서 낮 기온 20도, 익산 6도에서 20도, 동북권 무주는 4도에서 20도, 진안 4도에서 19도, 서해안권 군산은 8도에서 20도, 고창 8도에서 2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진안, 장수, 남원, 고창은 좋음, 익산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